없네. 자, 여러분 지금 전자기학 배울 때 그 과목 이름이 전자기학이잖아요, 그죠? 전자기학인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인데 여러분들이 전기전자공학부잖아요, 그죠? 전기전자공학부인데 그 안에서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특징적인 과목이 전자회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기회로, 전자회로 있으면 그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뭐 집적회로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른 과에서는 안 하거든요. 다른 부분은 많이 비슷한 게 다른 과하고 많이 겹쳐요. 겹치는데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여러분 융합적인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질 필요 없고 스스로가 요거는 놓고 하나. 스스로가 이제 그 경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경계인이 어느 여기와 여기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경계인처럼 느껴질 텐데 이상하게 계속 경계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그게 이제 자기가 하는 것과 실제 자기 몸담고 있는 곳이 다른 생각을 가질 때 경계인 혹은 태생적으로 경계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경계인적인 요소를 가진 경우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융합적인 요소에 인재가 되는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해요, 여러분. 예.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던 내용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자기학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반복을 계속 하지만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인데 전기장이라 그랬을 때 장은 뭐에 의해서 느끼느냐 하면 힘을 느낄 때 우리가 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중력장 그러면 중력에 의한 힘을 얘기할 때 장을 붙입니다.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다 하는 것은 힘을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할 때 자기장이 있으니까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대답할 때에는 자기장에 의한 힘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기장은 전기장에 의한 힘을 느낄 때 전기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힘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여러분 전기장의 경우는 뭐를 갖다 놨을 때 힘을 받는 게 전기장입니까? 전하죠, 전하, 그죠? 전하를 갖다 놨을 때 우리 쿨롬이라 얘기하는 전하를 갖다 놨을 때 힘을 받으면 전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자기장이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뭐를 갖다 놨을 때 자기장이 있다고 합니까? 전류소. 그러니까 아이의 작은 설욕소가 있을 때 얘는 필라멘트리 타입으로 실 타입으로 전류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면에 의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는 K 벡터의 ds 이렇게 요 면 시트를 따라 흘러가는 전류 밀도를 단위 폭당 전류량으로 나눠준 K 값을 하고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는 J의 dV 요 자체가 다 암페어 메타로 단위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I dl 프라임으로 우리가 힘을 F를 느낀다 그랬을 때 자기장이 있다 그러고 이때 계산할 때 우리가 I dl 프라임의 df가 뭐냐면 바로 B 필드입니다. 그죠? 그 위치에서 B 필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자기장을 B 필드를 그러고 Q를 갖다 놨을 때 우리 힘을 느끼는 것을 Q를 단위 Q당 F를 놓고 얘를 쓰는 것을 우리가 E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 할 때는 E 필드로 보통 표현하고 자기장일 때는 B 필드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고 우리가 플럭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기장을 싹 모아서 그 안에 Q를 표현하는 즉 이제 힘을 느낀 요 Q를 갖다 놨을 때 다른 Q를 갖다 놨을 때 여러분들이 주위에 E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IDL 프라임을 갖다 놨을 때 얘가 주위에 자기장 이제는 B 필드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 필드하고 H 필드가 생긴다라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E 필드하고 D 필드를 이제 플럭스, 얘가 이제 플럭스고, 재밌는 건 일렉트릭 필드일 때는 E가 힘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장일 때는 이 플럭스 B가 힘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제 D를 다 더하면, 여기 D를 다 더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Q, 원래 소스 표현이 되는 요걸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B 필드에 DS 하면 이게 IDL로 표현되면 좋긴 하겠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죠. B 필드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항상 B 필드 같은 경우는 N과 S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아니라 N과 S 같이 붙어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는데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플로우로 어떤 장을 만들어내는 원을 갖다 놨을 때 장이 만들어지고 그 장을 다 합하면, 주위 다 합하면, 플럭스로 다 합하면 원래 장에 관한 그 만들어내는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제가 반복을 합니다. 다음에 힘을 느끼기 때문에 힘이란 것은 어떤 에너지의 소스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당기면 그게 에너지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터를 돌린다. 그럼 모터가 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계산할 때에도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포텐셜입니다. 포텐셜이고 우리가 이 포텐셜을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델타 V가 마이너스의 E 필드의 DL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R까지를 표현했는데 일렉트릭 포텐셜처럼 마그네틱 포텐셜도 여러분 그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M 스칼라 포텐셜로 정의할 수 있다. 얘는 컬 H가 J라는 우리가 암페어 법칙이 있었는데 빈 공간에 J가 0일 때 J가 없다 그랬을 때 컬 H는 0이다라는 식에서 H 대신에 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써줄 수 있다라는 벡터 아이덴티티를 써서 전류가 없는 영역에서 이렇게 스칼라 마그넷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B 필드가 있으면 우리가 다이버전스 B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벡터 아이덴티티로부터 이제 컬 A라는 벡터 포텐셜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과는 달리 마그 포텐셜인 경우는 스칼라와 벡터 두 개로 정의된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잘 배치를 하면 그죠? 그다음에 판이 좋은 거는 접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로렌츠 힘을 받는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모터 이런 그 전기 기기에서 나오는 모터라든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페라데이 법칙을 쓴 발전기라든지 그게 다 요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데요. 보면 이제 F가 전기장에 의해서 이제 QE라는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차지가 움직이면 전류입니다. 전류이기 때문에 Q가 이 속도 U에다가 B 이렇게 곱을 한 것을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 그죠? 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한 것 같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걸 안 했네. 제가 그 좀 늦게 오면서 이걸 좀 건너뛰고 바로 마을 다이포로 바로 넘어간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걸 안 했구나. 이게 보면 그 Q의 E 필드를 곱을 해서 이제 Q 하고 그 다음에 차지 Q가 힘을 속도를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방향에 자기장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한 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거든요. 힘을 받는 건데 보면 여기 이제 로렌츠 힘이라고 해서 이제 높은 속도일 때 제외하고는 전기장에 의한 힘이 자기장에 의한 힘보다 사실 큽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힘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자기장의 방향 작용하는 것은 수직이기 때문에 자기장은
로렌츠 힘에 의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이제 포텐셜 정의되어 있는 일을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높은 속도일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기장에 의한 힘이 자기장에 의한 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일렉트릭 필드가 훨씬 큰 효과를 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힘을 받는 거를 이제 조금 더 보면 자기장 내에 움직이는 전하가 있으면 힘을 받습니다. 움직이는 전하가 플러스 Q가 이렇게 힘을 쭉 받는다 그러면 속도를 U로 움직이고 있으면 만약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이 지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이걸 봐서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아요? U 곱하기 B니까 이게 B 필드니까 U에다가 오른손 하게 되면 U에다 이래 되면 힘을 위쪽으로 받아요, 아래쪽으로 받아요? 이러면 위쪽으로 받죠. 왜냐하면 U 곱하기 요 화살표를 이제 오른손으로 U에서 B를 해서 한 엄지손과 가리키는 방향이 요 위쪽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받는데 그럼 이게 좀 틀어지면 계속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계속 이 방향으로 도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 실험적으로 발견한 사실이고 여기서 그 차지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이걸 주는데 보면 이 작은 차지 dq가 u로 움직였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dq라는 작은 전하소가 이렇게 u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 u란 것은 속도니까 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리 변이 벡터에다가 시간 나눠준 겁니다.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결국 이거를 얘를 이제 차원을 따지면 dl만큼 움직일 때 dt 시간이 걸리는 것이 u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dt를 여기로 옮겨 보면요, dt를 dq dl 움직이는 동안에 q가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고 바꿨으면 dq dt가 단위 시간당 흘러간 차지량이기 때문에 얘는 전류 i가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차지가 움직이는 속도 곱을 한 것이 i에다가 dl,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소스 idl하고 같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로렌츠 힘이 원래 움직이는 속도에다가 이 B 필드가 걸린 방향의 크로스다라고 실험적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 DQ의 U가 IDL 프라임이니까 지금까지 해석했던 것을 굉장히 손쉽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DF를 DQU에 곱하기 B로 되는데 얘를 IDL로 바꿔주고 IDL 곱하기 B다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제가 사실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쓴 거는 오늘이 처음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소호 간에 이제 자기장 내 움직이는 전하,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금 유도를 바꿔서 자기장 내 전류 소가 있을 때 받는 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전류 소 간에 이제 힘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전류 소가 예를 들면 하나의 IDL과 I1 DL1이 다음에 I2 DL2가 있다면 I1 DL1이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이 작은 자기장을 만들어낸 자기장이 여기 가서 이거 이 충전이 끝났다. 펜이 끝났다. 잠깐만요. 혹시 누구 아이폰 있습니까? 를 구한 거 있잖아요, 그죠? 왠지 느낌이 이걸로 바로 넘어갔다, 그죠? 예.
여기 있잖아요. A가 4파이브림 유제로에 IDL 프라임 있었죠. 그래서 IDL 프라임 전류소죠, 그죠? 전류소인데 결국 일단 이게 그러니까 자 봐요 한번 역번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 그러잖아요. 돌아가는데 이게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인데 그다음 밑에는 이 방향입니다. 그럼 이게 돌아가서 이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돕니까 안 돕니까? 사인 요 각이 몇 돕니까? 여기 알파에 대한데 알파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위에도 위에가 돌아가는 것과 밑에 돌아가는 것이 이제 이렇게 계속은 돌아가는데요. 힘은 0이 되죠. 정확하게 그죠? 힘은 정확하게 0이 됩니다. 그 보면 여기서 비필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얘가 결국 이 AN이 이 방향으로 정렬되는 방향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M이 앞에서 보면